총 9명의 보모가 저택을 거쳐갔지만 재벌의 아기는 그들 모두에게 침을 뱉었다. 창피함에 빠진 아버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겸손한 청소부가 계단을 올랐다. 그 순간 마법처럼 아기는 두 팔을 뻗어 그녀에게 안겼고 볼에 입을 맞춘 뒤 처음으로 진짜 품을 찾은 듯 깊이 잠들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평화라고 남겨주세요. 몸이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평화로운 하루를 함께 바라봅니다. 강남구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전구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찢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영혼의 고통스러운 외침처럼 대리석과 고급 원목으로 장식된 300평 아파트 전체에 메아리쳤다. 18달 된 아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공중에서 필사적으로 흔들며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했다. 눈물이 작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의 새파란 잠옷은 이미 젖어 있었다. 최태윤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나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800만 원짜리 프랑스제 맞춤 양복은 아들이 방금 뱉어낸 바의 이유식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옷에서는 비싼 향수와 갓 씻은 아기의 냄새, 그리고 배 이유식의 신맛이 뒤섞여 났다. 서울 금융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알려진 SK증권 재벌 3세, 한 통의 전화로 수천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우진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소정과 2달 만에 8번째로 고용된 보모는 절망감의 앞치마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고 손은 아이가 핥힌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15년 경력의 영유아 교육학 석사 학위도 있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그녀의 높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복도를 따라 점점 작아졌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은 그대로 서서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110만 원짜리 유아용 침대에 있는 아들을 지켜보았다. 아파트가 이렇게 텅 비고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우진의 흐느낌 사이로 들려왔다. 우진아. 최 회장은 아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침대 모서리로 움츠렸다. 그 모습은 마치 최 회장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아내 서지원이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우진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거부했다. 유능한 보모들도 비싼 개인 간호사들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를 달랠 수 없었다. 최 회장은 가죽 안락의자에 천천히 앉아 점점 늘어가는 흰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벽에 걸린 아내의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서지원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원아, 네가 없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우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적막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52살의 나이에 그는 수조 원대의 금융 제국을 이끌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국제금융위기도 기업 인수합병도 모두 극복했지만 아이의 눈물은 그의 모든 권력과 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우진의 울음소리는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다. 가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추는 순간에도 그의 작은 몸은 슬픔에 떨고 있었다. 그 끝없는 고통의 소리는 최 회장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다. 아직 어둠 속에 잠긴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희망처럼.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탈 잔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셀 수 없이 많은 사업 위기를 극복해온 그였지만 이 작은 아이의 슬픔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자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지원이 떠난 날의 구급차 사이렌처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쳤다.
강미래는 43층으로 올라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카트를 꽉 붙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카트 손잡이를 3개 쥐고 있었다. 30분 전 그녀는 어머니 장수님 씨가 누워있는 세브란스 병원 침대 옆에서 겨우 3시간 잠을 자고 나왔다. 간밤에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실에 실려갔었다. 미래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고 마른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이번 달 치료비만 모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43층 복도의 정막이 그녀를 맞이했다. 새벽 3시 20분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래는 이곳에서 5개월째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들어와 청소하고 나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리내지 않으며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 장수님 씨의 희귀 면역 질환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실험적인 치료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 비용은 한 달에 700만 원에 달했다. 미래는 이 아파트 청소 일과 동네 세탁소 파트타임, 그리고 주말 식당 서빙까지 3개의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맞춰야 하는데 미래가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43층 복도 끝에서 울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다. 더 이상 못 참아요. 저 아이는 정말 불가능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누가 그런 괴물 같은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노려보았다. 괴물이라고. 어떤 아이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미래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마치 자석처럼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배고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미래는 그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에서 나오는 울음이었다. 그녀 자신이 7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후 밤마다 그렇게 울었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미래는 혼자 집에 남겨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시간들. 그 기억은 아직도 미래의 가슴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있었다. 저 아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패에는 최태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마도 경제뉴스에서?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수대서? 최태윤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미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최 회장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어쩌면 저 아이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장난감과 옷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 42분, 병원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났다. 점점 말라가는 몸, 창백한 얼굴. 의사는 어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미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청소 일당과 세탁소 급여, 그리고 주말 식당 팁까지 모두 합쳐도 치료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미래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공감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이상한 연결감이었을까? 무언가가 그녀를 저 문 너머로 이끌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미래는 자신의 운명이 저 문 너머에 울고 있는 아이와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는 새벽 2시였다. 화면에 이경숙 관리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그런 감정조차 사치로 느껴졌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미래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잠겨 있었다. 미래 씨, 미안하게 됐네. 이런 시간에 전화해서. 이 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43층 최태윤 회장님 댁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 지금 바로 올 수 있을까? 평소 급여의 2배를 줄게.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걱정됐지만 2배의 급여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번 주 약값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미래는 침대 옆에 걸쳐 두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급하게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 영양실조로 창백한 피부, 한 달 넘게 미용실 한 번 가지 못해 길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40분 후, 미래는 최태윤 회장의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김 여사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한 가정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얼른 들어와요. 주방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수도 밸브는 잠갔는데 물이 너무 많이 새버렸네요. 미래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에 젖은 대리석 바닥을 보았다. 물은 주방에서 시작해 거실 쪽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제 가구들과 페르시안 러그가 물에 젖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최 회장님은 아드님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오늘 새로 온 9번째 부모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 김 여사의 말에 미래는 문득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미래는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물 흡수기로 바닥에 물을 빨아들이고 마른 걸레로 가구와 벽을 닦았다. 1시간 넘게 묵묵히 일하는 동안 그녀는 이 집의 호화로움에 압도되었다. 주방에 수입 대리석 조리대 하나가 그녀의 월급보다 비쌀 것 같았다. 거실의 명화 한 점은 아마도 그녀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가격일 것이다. 이런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미래는 복도를 지나 방들이 있는 쪽으로 물기를 닦아 나갔다. 그때 어떤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 온 부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진짜 못 참겠어. 저 애 완전 미쳤어. 진정제라도 먹여야 할 것 같다니까? 근데 뭐 시급이 좋으니까 참는 거지. 미래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다. 진정제? 아이에게? 그녀는 분노를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부모가 전화에 집중한 채 아이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기는 혼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미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아기의 눈이 문틈으로 그녀를 발견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기의 초록빛 눈동자가 미래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성인의 눈처럼 지혜롭고 고통스러웠다. 아기는 미래를 보자 울음을 그쳤다. 그저 조용히 집중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미래는 본능적으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울지마, 여기 있어. 그 순간 미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 아기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혼자 남겨진 밤, 아무도 듣지 않는 울음소리,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부모는 여전히 전화에 몰두해 있었고 아기와 미래 사이에 일어난 특별한 순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미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도 혼자구나, 나처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윤 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미래는 황급히 걸레질을 계속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방 안의 아기에게 있었다. 전구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눈이 여전히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18달짜리 아기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낯선 일을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어떤 인식,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마저 깃들어 있었다. 부모는 여전히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내일 받을 급여와 친구들과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그저 감당해야 할 짐에 불과했다. 우진은 미래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다.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의도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미래에게 다가오기를 원했다. 미래는 주변을 살폈다. 부모는 여전히 통화에 집중해 있었고
복도에서 들리던 최 회장의 발소리도 멀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 담긴 애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미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말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방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자작나무로 만든 침대와 옷장, 손으로 그린 듯한 벽화,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별 모양 조명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아이는 외롭고 불행해 보였다. 안녕. 미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나 미래야. 우진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더 적극적으로 팔을 뻗었다. 그의 작은 입술이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미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안아줄까? 미래의 말에 우진은 더욱 간절하게 팔을 벌렸다. 미래는 마침내 아이를 안아들었다. 우진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몸무게보다 그의 슬픔이 더 무거울 것만 같았다. 그녀의 팔 안에서 우진의 몸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완전히 이완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우진은 미래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아기 냄새가 미래의 코를 자극했다. 순수한 비누 향과 살짝 달콤한 분유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만이 가진 그 특유의 따뜻함.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우진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빠르지만 규칙적인 리듬,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의 소리. 너 정말 예쁘구나. 미래가 속삭이자 우진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초록빛 눈동자는 이제 물기가 없었다. 대신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보모가 뒤돌아보았고 미래와 아이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변했다. 전화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보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미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최태윤 회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의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아들이 낯선 청소부의 품에 안겨 있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진이 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평화롭게, 거의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최 회장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아들과 미래 사이를 오갔다.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우진은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미래의 팔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손은 미래의 셔츠를 꼭 쥐고 다른 한 손은 아버지를 향해 내밀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우진의 작은 입술이 움직였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최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아들이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를 부른 것이었다. 미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진을 아버지 쪽으로 향하게 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진은 갑자기 몸을 기울여 미래의 뺨에 입을 가져다 댔다. 그것은 서툴지만 분명한 키스였다. 방 안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 회장은 놀라움에 목소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일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말 놀랍군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최태윤은 천천히 다가왔다. 우진은 여전히 미래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제 한 손은 아버지를 향해 뻗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최 회장의 셔츠를 살짝 잡았다. 그 단순한 접촉에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진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아빠. 우진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발음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너무나 분명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우진은 놀라운 일을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작은 키스를 했다. 마치 미래의 존재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어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시킨 것처럼. 부모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최 회장이 그녀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빠르게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미래는 자신이 이 집안의 사적인 순간,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청소를 마저. 미래가 물러서려 했지만 우진은 그녀의 셔츠를 더 세게 움켜쥐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는 방 안의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래는 망설였다. 그녀의 위치는 청소부였고 이런 상황은 그녀의 업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우진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 회장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개월간의 피로와 고통이 짙게 배어 있었다. 우진이가 어머니를 잃은 후로 모든 사람을 거부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9명의 보모가 있었지만 모두 며칠을 버티지 못했죠. 유치원 교사 출신, 아동심리학 전공자,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우진이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미래는 우진을 부드럽게 안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편안하게 그녀의 품에서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다.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예요.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우진이는 저마저 거부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죠. 처음엔 제가 아내를 잃게 한 것을 원망하는 건가 싶었어요. 미래는 우진을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이 나이의 아이는 원망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뿐이죠. 표현할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죠.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은 미래는 문득 자신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급히 말을 멈추었다. 최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진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은 어머니 이후로 처음 봐요. 우진은 이제 미래의 품에서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평화로웠고 작은 입계는 미소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최 회장은 결심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미래 씨,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진이의 보모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청소일의 3배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아이 돌봄은 제 전공이 아니에요. 최 회장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을 선택했어요. 제가 볼 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3배의 급여라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엄청난 책임을 의미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만약 수락하신다면 어머니의 치료도 전적으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요. 미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가 어머니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그 제안의 중대함은 그녀를 압도했다. 어머니의 치료,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당신에게는 우리 아들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이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도요. 미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았다. 우진의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그가 주는 따뜻함,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너무 좋아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그녀의 품에 잠든 아이의 처는 너무나 진실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생명력으로 넘쳐났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울던 우진이가
이제는 웃고 놀고 미래를 미래 누나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었다. 집안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윤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테라스에서 놀고 있는 미래와 우진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쫓아가기 놀이를 하고 있었고 우진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최 회장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부풀어 올랐다. 아들이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미래가 우진을 쫓아가자 아이는 깨르르 웃으며 달아났다. 그의 작은 다리가 테라스의 잔디 위를 뛰어다녔고 바람에 그의 까만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행복감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김 여사가 차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다. 김 여사, 놀랐네요. 최 회장이 말했다. 그냥 우진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아서요.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적 같아요, 회장님. 미래 씨가 온 뒤로 이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진이뿐만 아니라 회장님도요.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요즘 그는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회의를 잡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원이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김 여사는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모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고요.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김 여사가 받아 통화를 한 후 최 회장에게 알렸다. 이정석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최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고마워요, 김 여사. 들여보내주세요. 얼마 후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정석은 최태윤의 아내 서지원의 오빠이자 우진의 신탁자금 관리인이었다. 그는 항상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누이 동생인 지원을 잃은 후 우진에 대해 극도로 보호적이었다. 태윤 씨. 정석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정석 형, 갑자기 방문하시니 놀랐네요. 최 회장이 대답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석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보모가 있다고요? 최 회장은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정석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네, 강미래라고 합니다. 우진이가 정말 좋아해요. 이제 거의 3주 되어 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정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그 여자의 배경은 확인해 보셨나요? 자격증, 경력, 추천서.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미래 씨는 원래 이 건물의 청소부였어요. 정석의 눈이 커졌다. 청소부라고요? 당신이 우진이를 청소부에게 맡겼다고요? 조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우진이가 그녀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9명의 전문 보모들이 실패한 자리에서요. 정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테라스에 있는 미래와 우진에게 향했다. 그들은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미래가 작은 분수대에서 물을 살짝 튀기자 우진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내 조카의 법적 보호자로서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진이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해요. 최 회장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정석 형, 제발 직접 보세요. 우진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웃으며 일어납니다. 정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감정적인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진이의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미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석은 코웃음을 쳤다. 모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건 편견입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석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녀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진이와의 접촉을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라스에서는 미래가 우진을 안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정석을 향해 돌아섰다.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미래 씨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그녀를 믿습니다. 정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다.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아들과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했지, 지원아?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늘은 맑았고 테라스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다. 최 회장은 그 소리가 모든 대답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이정석 변호사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다. 단 일주일 만에 가정법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최태윤 회장은 법원 건물 계단을 오르며 가슴속에 무거움을 느꼈다. 정석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강했고 그의 동생인 서지원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긴급 청문회를 신청했던 것이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회장님, 최 회장의 개인 변호사 박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어. 다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지. 법정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맨 앞줄에 정석이 3명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강미래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 편안한 옷차림과는 달리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괜찮아요? 최 회장이 미래에게 조용히 물었다. 미래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네. 다만 우진이가 걱정돼요. 김 여사께 잘 부탁드렸지만 법원 서기가 일어나 재판의 시작을 알렸고 판사가 입장했다. 정석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정석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조카 전구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태윤 씨는 검증되지 않은 청소부를 아이의 보모로 고용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무런 자격증도 경력도 없으며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적 배경도 없습니다. 정석은 서류 한 장을 판사에게 건넸다. 이것은 강미래의 배경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3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녀가 재벌 3세의 상속자를 돌보게 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손을 살짝 눌러주었다. 또한 정석이 계속했다. 최태윤 씨는 강미래의 어머니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미래가 객관적으로 우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녀는 최태윤 씨에게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정석 변호사의 주장은 강미래 씨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진이 그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지난 한 달간 우진의 건강과 행복 상태를 기록한 의사의 보고서입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정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래는 눈물을 참으며 그 말을 들었다. 우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우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와 떨어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미래에게 직접 질문했다. 강미래 씨,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왜 전구진의 보모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저는 자격증이나 고급 교육은 없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우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고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우진이의 눈에서 그 외로움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저는 우진이에게 안정감과 일관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웃고 놀고 아버지와도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위는 없을지 몰라도 우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정석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건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빈곤한 배경과 재정적 의존성은 이해 충돌을 일으킵니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제 배경이 문제라면 그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우진이가 저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보살필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한 아이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접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이의 환경과 미래 씨와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즉각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우진이를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찾을 때 그녀가 거기 없다면 어떨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아침부터 최태윤의 펜트하우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전 10시, 사회복지사와 법원 조사관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미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다. 우진의 장난감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거실은 한 점의 먼지도 없었다. 그녀는 세 번째로 우진의 옷을 갈아입히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우진이 오늘 특별한 손님 온대. 예쁘게 해야지. 우진은 사랑스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미래 누나 예뻐? 그 말에 미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아이는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의 방문이 그와 미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평소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우리 우진이 정말 예뻐. 미래는 우진의 부드러운 볼에 키스했다. 김 여사가 부엌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씨.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우진이와 미래 씨의 관계는 누가 봐도 특별하니까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의 아침 햇살이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우진과 함께 테라스에 나가 단풍을 보며 산책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최 회장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평소의 비즈니스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평소보다 덜 다듬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 회장은 작게 웃었다. 아니 거의 못 잤어. 너무 걱정돼서.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이 강인한 비즈니스맨,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수십억을 움직이는 이 남자가 지금은 한 명의 불안한 아버지로 서 있었다. 우진은 아버지를 보자 작은 팔을 벌렸다. 아빠, 안아줘. 최 회장은 아들을 안아들고 꼭 껴안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우진이 그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울던 시간들이 생각났다.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 초인종 소리에 모두 굳어버렸다. 김 여사가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왔나 봐요.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어제 밤 내내 연습했다.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우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여줄지. 그러나 실제 상황 앞에서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법원 조사관인 강수정과 아동심리학자 이민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간단히 인사했다. 미래는 그들의 눈에서 판단의 빛을 읽을 수 있었다. 청소부에서 갑자기 재벌가의 보모로. 아마 그들 역시 이정석 변호사와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우선 집안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강 조사관이 말했다.
그 후에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우진의 방, 놀이실, 테라스, 그리고 미래의 방까지 조사관들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다. 아이의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식사 루틴은 어떤지, 교육적 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이민우 심리학자는 특히 우진의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미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우진이는 특히 이 파란 기차를 좋아해요. 잠들 때도 항상 품에 안고 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퍼즐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직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있어요. 이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쑥 질문했다. 강미래 씨, 당신은 왜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미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블록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집중할 때 살짝 나오는 혀끝, 무언가 성공했을 때 환하게 빛나는 눈동자. 사랑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래가 천천히 말했다. 우진이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눈에서 제 어린 시절을 봤어요. 외로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고. 그냥 급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진이 갑자기 일어나 미래에게 달려왔다. 그는 손에 든 블록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미래 누나, 봐, 높아. 미래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 우진이 정말 잘했네. 우진은 기쁨에 겨워 작은 손뼉을 쳤다. 그리고 갑자기 미래의 무릎 위로 올라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강조사관과 이 심리학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목격한 듯했다. 이제 개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조사관이 말했다. 먼저 최태윤 씨부터 시작할게요. 미래는 우진을 안고 다른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우진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미래 누나, 왜 슬퍼? 우진이 갑자기 물었다. 미래는 놀랐다. 어린아이가 그녀의 감정을 읽은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누나, 안 슬퍼. 그냥 생각이 많았어. 우진은 작은 손으로 미래의 뺨을 쓰다듬었다. 미래 누나, 울지 마. 우진이가 사랑해. 그 단순한 말에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우진을 꼭 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에게 닿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법원 증언보다, 어떤 전문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었다. 미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어제의 가정 방문 후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터뷰 중 자신의 대답들, 조사관들의 표정,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로는 이제 막 깨어나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다. 첫 버스들이 도로를 달리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하지만 미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우진아, 내가 너를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속삭임이 방 안의 정막을 깼다. 미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부였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끼니를 거르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진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미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우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작은 손은 여전히 파란 기차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래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았다. 우진아, 그녀는 속삭였다. 네오는 내게 기적이야. 내가 네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랐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단지 생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살아있지는 않았어. 미래는 우진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너는 나에게 목적을 줬어. 이유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미래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 대학도 제대로 못 갔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도 모르고 네 아빠처럼 부자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그것만큼은 진실해.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우진은 잠든 채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미래는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걸 기억해. 미래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다. 최태윤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마신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미래가 놀라며 물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미라이 씨, 나도 잠이 안 오네요. 미래는 망설이다가 그의 옆 소파에 앉았다. 이런 시간에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보통 우진이 사이에 있을 때만 대화를 나누었고 그마저도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진이를 보러 가셨던 거예요? 최 회장이 마침내 말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돼서요. 저도요. 최 회장이 작게 웃었다. 매일 밤 그러는 것 같아요. 자는 걸 보고 싶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가 떠난 후로 계속 그래요. 미래는 놀랐다. 그것은 최 회장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순간이었다. 우진이는 제게 남은 전부예요. 최 회장이 계속했다. 지원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늘 두려웠어요. 이정석 형이 말한 것처럼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진이가 미래 씨를 만난 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미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래 씨, 최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약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래는 그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저도 모르겠어요. 우진이를 떠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최 회장이 재촉했다. 현실적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미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래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석 형이 이길까봐 두려워요.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법조계에 많은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요. 자격증, 경력, 배경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니까요.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그 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봤을 때 우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진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미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최 회장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최근 들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미래 씨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후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웃음소리, 따뜻함, 행복 이런 것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최 회장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이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미래가 조용히 물었다. 최 회장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미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진짜 그저기요. 최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무슨 의미인지. 미래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그녀의 뇌는 최 회장의 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필사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그 의미로 말한 것일까? 최태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제 완전히 떠오른 아침 해가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 줄기를 뻗치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이 그 빛 속에 서 있었다. 미래 씨, 제 말은 최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자신감 대신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요? 미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가 중 하나인 최태윤 회장이 그녀 같은 청소부에게 청혼을 한다니? 농담 하시는 거죠? 미래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요. 완전히 진심입니다. 그는 다시 미래 앞으로 와서 앉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도 단지 우진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미래 씨가 우진의 어머니가 된다면 정석 형은 더 이상 법적 근거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미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저 법적 방편으로서의 결혼, 그것이 그가 제안한 이유였을까? 하지만 최 회장이 계속했다. 그건 처음 생각이었고 점점 더 깊이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래 씨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이후로 우진이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아내를 잃은 후 저는 그저 살아남기만 했어요. 일에 파묻혀 감정을 숨기고 아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미래 씨는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다시 살게 해줬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회장님, 미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청소부예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의 평판, 회사의 이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래 씨,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예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고, 그래요, 갑작스럽죠. 최 회장이 인정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에요. 제가 미래 씨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래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요. 그의 말에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한 인생의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네, 그녀 같은 배경의 사람이 최태윤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 그것은 동화처럼 들렸다. 현실 같지 않았다. 시간을 드릴게요.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진심이에요. 이건 단지 우진이를 위한 결정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미래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는 듯했다.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진이를 제 아들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존경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 감정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감정인지.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실망의 미소가 아니라 이해의 미소였다지 물론이죠. 그게 당신다운 대답이에요, 미래 씨. 정직하고 진실한. 그가 말했다. 사랑. 네, 결혼은 사랑에 기반해야 해요. 하지만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제 아내 지원이와의 결혼은 처음에는 가문 간의 연합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사랑이 결혼 전에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혼 후에 찾아오기도 해요. 미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라면서 생각했던 사랑과 결혼의 개념과는 달랐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말에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볼게요. 미래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로 생각해 볼게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것을 존중할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우진의 울음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마치 이 중요한 대화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미래는 자동적으로 일어섰다. 제가 가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최 회장도 함께 일어났다. 같이 가요. 그들은 나란히 우진의 방으로 향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우진의 방문을 열자 아이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와 최 회장을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미래 누나, 아바! 우진이 작은 팔을 벌렸다.
미래와 최 회장은 동시에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함께 그를 안아주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이미 한 가족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래의 마음을 스쳤다. 병원 복도는 항상 그렇듯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미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3층 37호로 향했다. 어머니 장수님 씨가 2달째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다. 최 회장 덕분에 어머니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미래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복잡했다. 최 회장의 청원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엄마? 미래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님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미래야, 오늘은 일찍 왔네. 수님 씨가 반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곧 딸의 표정을 보고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래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상담해야 할 일이 있어요. 켄츠수님 씨는 책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전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무슨 일인데? 우진이 아가가 아픈 거야?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진이는 괜찮아요. 사실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최 회장님이 저한테 청혼하셨어요. 수님 씨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청혼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보았다. 언제? 어떻게? 미래는 이틀 전에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새벽의 대화, 최 회장의 말, 그리고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들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님 씨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가 마침내 물었다. 수님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딸을 바라보았다. 미래야, 그 사람은 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니? 미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했다. 저는 회장님을 존경해요. 그는 좋은 아버지고 우진이를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다, 그렇지. 수님 씨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랑이 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격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수님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미소였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미래야. 영화에서 보는 그런 불타는 열정만이 사랑은 아니란다. 때로는 존경, 신뢰, 그리고 함께하는 편안함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도 있어. 미래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최 회장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분명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우진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하지만 엄마, 저는 그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저 강남의 청소부였잖아요. 어떻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회장님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님 씨는 딸의 말을 끊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와 그 사람, 그리고 우진이의 행복이야.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야. 그녀는 조금 일어나 앉으며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미래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가끔은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은 뭐라고 해?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런 큰 변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진이의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해요. 그리고 최 회장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수님 씨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 답이야, 미래야. 하지만 그게 결혼하기에 충분할까요? 미래가 물었다. 수님 씨는 조금 생각하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그녀와 미래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어.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았지. 수님 씨의 눈빛이 멀리 떨어진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어. 생활의 어려움, 책임감의 부재, 그는 결국 우리를 떠났지.
미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렴풋한 목소리와 떠나는 뒷모습만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님 씨가 계속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결혼은 매일의 선택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 성장하기로 결정하는 것. 네가 최 회장님과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작일 수 있어. 미래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최 회장과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 우진의 성장을 지켜보는 모습,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모습, 그것은 결코 나쁜 그림이 아니었다. 그리고 수님 씨가 덧붙였다. 인생은 짧아, 미래야. 행복을 붙잡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거야. 미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수님 씨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편이야. 그리고 내 직감은 말해. 너와 최 회장님, 그리고 우진이는 함께 아름다운 가족이 될 거라고. 창밖으로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미래는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마침내 땅에 안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긴 방황 끝에 이제 서서히 답을 찾아가는 듯했다. 미래는 병원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리며 지나갔다. 강물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연인들이 공원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미래는 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높은 빌딩들은 그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먼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미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최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직 그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다. 여보세요? 미래가 전화를 받았다. 미래 씨,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흥분된 것처럼 들렸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가정법원 판사가 미래 씨가 우진의 보모로 계속 있는 것을 승인했어요. 정석형의 요청은 기각되었고요. 미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방금 박 변호사에게 확인했어요. 판사는 우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미래 씨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결했어요. 조사관들의 보고서도 미래 씨에게 매우 유리했고요.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수개월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침내 사라졌다. 그런데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석형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의 기쁨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래 씨, 제 제안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한강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미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말, 최 회장과의 시간, 우진과의 유대감,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네, 미래가 마침내 대답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카. 그리고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미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시작. 저는 미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미래는 느낄 수 있었다.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네, 정말이에요. 미래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저희가 서로를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해요. 약혼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회장님의 세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예절, 사회적 규범 그런 것들이요. 최 회장은 미소 짓는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미래가 덧붙였다. 우진이는 이미 미래 씨를 사랑해요.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최 회장이 대답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해할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생각만으로도 우진의 반응이 상상되었다. 그의 작은 얼굴에 번지는 기쁨의 미소.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미래 씨, 최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어서.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저도 감사해요, 회장님. 저와 어머니에게 새 삶을 주셔서요. 이제 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상보다 더 친밀한 느낌이었다. 다이타타 태윤 씨. 저녁에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우진이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약혼 반지도 준비해뒀어요. 미래는 놀랐다. 배올써요? 최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통화를 마친 미래는 다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이제 석양은 완전히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도 마치 저 석양처럼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렵지만 기대되는 미지의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련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미래에게 낯설기만 했다. 부드러운 조명, 우아한 테이블 세팅, 웨이터들의 공손한 태도. 미래는 와인잔을 어색하게 들며 주변을 살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서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소에 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괜찮아요? 최태윤이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물었다. 미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네, 그냥 적응 중이에요. 그들은 레스토랑 구석의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의 배려였다. 미디어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진은 오늘 밤 김 여사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다. 음식이 마음에 드세요? 최 회장이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파스타는 처음 먹어봐요. 그녀의 솔직한 반응에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미래의 순수함이 그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계산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미래 씨, 최 회장이 조용히 불렀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요.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면. 아니에요. 미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확신해요. 다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래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건 최 회장이 말했다.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화려한 것보다 미래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심플한 디자인을 골랐어요. 미래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값비싼 것이었지만 예상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은하게 빛나는 품이 있는 보석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래가 진심으로 말했다. 최 회장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 씨, 우리의 시작은 전통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죠. 하지만 저는 약속할게요. 당신과 우진이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쌓아갈 미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최 회장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거리감 있는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도 약속할게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정직하게, 진심으로 우진이와 태윤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최 회장은 반지를 미래의 왼손 약지에 조심스럽게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미래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이 영원히 변했다는 증거였다. 자,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약혼한 거네요.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미래도 미소 지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최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고 미래는 샴페인의 거품이 혀끝에서 터지는 것을 느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마치 그녀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처럼. 약혼 소식을 언제 공개할까요? 미래가 물었다.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은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싶어요. 우진이에게, 그리고 미래 씨 어머니께요. 언론에는 나중에 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공개적인 관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최태윤 회장의 약혼자라는 타이틀이 가져올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면 두려웠다. 우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래가 물었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우진이는 똑똑해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 미래 씨가 그의 새엄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아이는 미래 씨를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요. 새 엄마라는 단어가 미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우진이의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불안하게 물었다. 최 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미래 씨는 이미 우진이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주고 있어요. 그 아이는 미래 씨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타이틀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뿐이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미래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그것은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정석 씨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가 물었다. 그가 우리의 결혼을 받아들일까요?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석 형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반대할 테고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방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진이의 행복을 위해 받아들일 거라고 믿어요. 미래는 최 회장의 낙관주의가 현실이 되기를 바랐다. 지금까지 그녀가 본 정석의 모습은 완고하고 단호했다. 그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았다. 자, 이제 디저트 먹을까요? 최 회장이 분위기를 밝게 바꾸며 물었다. 이곳의 티라미수가 정말 유명하대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미래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밤만큼은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미래는 처음으로 이 남자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브란스 병원 307호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다. 창가에 놓인 프리지어 꽃다발이 봄의 향기를 실내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장수님 씨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딸과 최태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색은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최 회장이 공손하게 물었다. 수님 씨는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새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 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될 거니까요. 수님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래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오늘의 방문 목적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진이 갑자기 외쳤다. 그는 작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보였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빠, 미래 누나, 그리고 우진이. 순님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4개의 막대기 같은 서로 다른 크기의 인물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이나 깊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우리 우진이. 수님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한테 주는 거니? 우진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순수한 말에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래는 아들이 될 아이를 바라보았다. 우진은 이제 그들의 관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 회장이 어제 밤 우진에게 미래가 새 엄마가 될 거라고 설명했을 때 아이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정말요? 미래 누나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빛났다. 약속해요? 정말로. 미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우진에게는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머니,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아마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수님 씨는 밝게 웃었다. 내 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약혼 반지를 받았군요. 어머니, 미래가 부끄러워하며 소리쳤다.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네, 어제 저녁에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우선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미래 씨가 준비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축하해요, 우리 딸. 수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엄마. 최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은 오늘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공식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퇴원 서류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고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회복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수님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것은 최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병원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1층이라 이동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미래 씨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도 매일 방문할 예정이고요. 미래와 수님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은 채 이 갑작스러운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미래가 더듬거렸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진의 할머니고요. 당연히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수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윤 씨.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최 회장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진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슬퍼요? 수님 씨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아니, 우진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란다.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야. 우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행복과 눈물은 아직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어른들은 이상해요. 모두가 그의 순진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창밖에서 한 마리 참새가 날아와 창틀에 앉았다. 마치 이 행복한 순간을 축하하러 온 것처럼. 그리고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결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큰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고 의미 있는 행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심 어린 자리가 좋겠어요.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님 씨가 물었다. 최 회장과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가 좋을 것 같아요. 최 회장이 대답했다. 아마도 2달 정도 후? 물론 미래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2달이면 충분해요. 미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면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 저도 새로운 역할에 조금은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도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우진아. 미래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가장 중요한 손님이야. 아니,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지.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미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의 미소,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한 눈물, 최 회장의 다정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도곡동의 새 아파트는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남향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거실,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장수님 씨는 발코니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아래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노란 은행잎, 그리고 정원사가 정성껏 가꾸는 화단의 국화꽃들, 가을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미래가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왔다. 수님 씨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미래야. 오늘도 아침부터 왔구나. 네, 우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미래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태윤 씨가 오후에 데려올 거예요. 학원 끝나고요. 수님 씨는 흔들의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미소 지었다. 최근 몇 주간 그녀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있었다. 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다.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과 행복이 가져온 변화가 컸다. 미래야, 수님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같은 느낌이었다. 단 몇 개월 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청소부에서 재벌가의 약혼녀로 절망적인 병상의 어머니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때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나도 그래요, 엄마.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두렵기도 해요. 수님 씨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인생은 참 이상하구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네가 그 청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나 봐요. 미래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운명. 수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운명도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실현되는 법이야.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발코니 밖에서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다. 이파리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얼굴에 이제는 생기와 활력이 돌아와 있었다. 볼에는 홍조가 돌고 눈은 맑게 빛났다. 오늘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나요? 미래가 물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오실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님 씨는 딸의 걱정을 웃음으로 넘겼다. 괜찮아, 미래야. 난 내 몸 상태를 잘 알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잖아.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하셨어.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다. 주치의 김 교수는 이런 빠른 회복이 매우 드물다고 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간호사 박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님 씨가 갑자기 말했다. 사랑과 희망이 때로는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든다고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엄마가 이렇게 좋아지신 건 우진이가 매일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태윤 씨가 최고의 치료를 제공해준 덕분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수님 씨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무엇보다 네가 행복해진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치유제였어. 미래야, 네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으니까.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엄마, 자, 이제 그만 울고. 수님 씨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기쁜 날에 눈물은 필요 없어. 내일은 내 결혼식 드레스 맞추러 가는 날이지? 미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오전에요. 태윤 씨가 디자이너를 소개해줬어요. 웨딩드레스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신이 나는구나. 수님 씨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미래는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가 같이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수님 씨가 자신 있게 말했다. 내 딸이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그리고 몇 시간 정도는 충분히 외출할 수 있어. 미래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엄마.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지? 간호사 선생님은 아직 이른 시간인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다. 최태윤과 우진이었다. 태윤 씨? 우진이? 이렇게 일찍 오다니 놀랐네요. 미래가 말했다.
우진은 미래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미래 누나, 오늘 학원 선생님이 아프셔서 수업이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일찍 데려왔어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럽게 와서 미안해요. 우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너무 조르길래.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미래가 말했다. 엄마가 아주 기분이 좋으신 날이에요. 최 회장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미래가 선물을 받아들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진은 이미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우진이 왔어요. 미래와 최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달려오는 것. 그 순간 미래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태윤의 펜트하우스는 결혼 준비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웨딩 플래너가 가져온 색상표와 장식 샘플들이 펼쳐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초대장 견본과 메뉴 제안서가 쌓여 있었다. 2달 뒤로 예정된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준비할 것들은 많았다. 미래는 부엌에서 우진의 간식을 준비하며 이 모든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이 주방에서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될 예정이었다. 가끔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미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회사에서 막 돌아온 듯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미래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미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미래의 뒤에 서서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처음에 미래는 이런 친밀한 접촉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약혼 이후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다. 최 회장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가 미래에게 얼마나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우진이는요? 니아스, 최 회장이 물었다. 이제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요즘 한글 쓰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미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래 씨 덕분에. 그들은 잠시 부엌에서 함께 우진의 간식을 준비했다. 사과를 깎고 견과류를 담고 우유를 따르는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미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오늘 김 여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최 회장이 갑자기 말했다.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 집에서 일해달라고요. 김 여사님은 거의 20년 동안 이 집을 돌봐왔어요. 가족 같은 존재죠. 미래는 안도했다. 그녀도 김 여사가 떠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 여사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우진이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김 여사님이 미래 씨에게 우리 가문의 전통과 예절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미래 씨가 원한다면요. 미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최태윤 같은 재벌가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결혼 후에 그녀가 참석해야 할 사교 행사, 만나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예절들이 많을 것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태윤 씨의 세계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최 회장은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 씨가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필요한 것만 배우면 돼요. 미래 씨의 진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솔직함, 그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감동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그때 우진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언제 왔어요? 최 회장은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방금 맞지? 우리 아들 숙제는 다 했니? 우진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이름도 5번이나 썼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 최 회장이 감탄했다. 그럼 간식 먹을 준비 됐니? 우진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는 준비한 간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 셋은 함께 앉아 간식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진의 유치원 이야기, 최 회장의 회사 일, 미래의 웨딩드레스 피팅 예약까지. 아, 맞다. 미래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완전히 퇴원하셔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요. 최 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도곡동 아파트도 정말 마음에 드신대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특히 좋으시대요. 미래가 덧붙였다. 우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와 최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결혼 후의 거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선은 할머니가 도곡동 아파트에서 지내실 거야. 우진아 미래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 할머니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미래는 아들이 될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래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충분히 넓고 어머니를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요.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매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놀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거리감 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윤 씨, 미래가 감동해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우진이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야호!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들 셋은 웃음을 터뜨렸다. 거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의 혼합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처럼 아름답고 희망찬 광경이었다. 미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 특별한 시간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 작은 소년과 그의 아버지를. 결혼식 당일 아침, 미래는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곧 떠오를 해의 희미한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오늘이구나 선 미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정영은 아직도 그녀에게 꿈같이 느껴졌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 건물의 복도를 청소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이 집의 주인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미래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아침 빛을 받아 빛났다. 손가락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오늘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특별히 예약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준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우진의 방 앞에 멈춰선 미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푸른색 침구 위에 우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는 여전히 좋아하는 파란 기차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다. 미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진아,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부터 나는 내 진짜 엄마가 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네가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우진은 잠에 취해 뭔가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미래는 우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하던 미래는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최태윤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역시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태윤 씨? 미래가 부드럽게 불렀다.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래와 같은 감정의 혼합이 담겨 있었다. 기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 미래 씨,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요. 너무 설레서. 나도 그래요. 최 회장이 웃음 지었다. 마치 첫 사업 계약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가슴이 두근거려요. 미래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사업 계약이요? 미안해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봐요. 최 회장이 머쓱하게 웃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긴장된 적이 오래됐어요. 미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후회 없어요? 최 회장이 갑자기 물었다. 미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으니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로 미래 씨가 원하는 삶인지 확신하고 싶어요. 미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확신으로 가득 찼다. 저는 확신해요. 태윤 씨와 우진이와 함께하는 삶을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미래의 손을 꼭 쥐었다. 제로우치, 고마워요, 미래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햇빛이 완전히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미래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워트스 오후에 뵐게요. 재단 앞에서. 미래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네, 재단 앞에서요. 또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미래는 어머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님 씨는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안색은 놀랍도록 좋아져 있었다.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신부가 되는구나. 수님 씨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미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준비가 시작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솜씨 좋은 손길 아래 미래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메이크업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는 미래의 긴 머리카락을 우아한 업스타일로 연출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얼굴 주위로 흘러내려 부드러움을 더했다. 마침내 웨딩드레스를 입을 시간이 되었다. 미래가 선택한 드레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이었다. 순백의 실크 소재가 그녀의 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가슴과 어깨 부분에는 섬세한 레이스 장식이 더해져 있었다. 미래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미래의 아리 수님 씨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너무 아름답구나. 미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강미래가 비춰지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세 가지 일을 병행하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그리고 한 어린 소년의 마음을 열어준 그 같은 사람. 준비됐니? 수님 씨가 딸의 손을 잡았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자 우진이 김 여사의 전화로 보낸 영상 메시지였다. 미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미래 누나, 빨리 와요. 우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진짜 우리 엄마 되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꼭 와야 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확신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준비가 되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흰색과 연한 파스텔 꽃들이 공간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하얀 카펫이 깔려 있었다. 큰 유리창으로는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래가 바라던 대로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진은 작은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반지가 놓인 쿠션이 들려 있었다. 최 회장이 다가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긴장됐니, 우진아?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잘할 수 있을까요? 반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우리 우진이는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설령 실수해도 괜찮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이니까. 그때 김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 선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이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개인 비서 박성훈과 그의 아내, 미래의 어머니를 치료해준 김 교수와 간호사 박 선생, 회사에 가까운 임원 몇 명, 그리고 앞줄에는 장수님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다. 그 모습은 아픈 환자라기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 자체였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주례를 맡은 오랜 친구 정재훈 목사가 물었다. 최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가 나타났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자연스럽게 물결치는 머리카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감정이 담긴 그녀의 눈빛. 최 회장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래는 천천히 카펫 위를 걸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것이 옳다는 확신, 이것이 운명이라는 느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우진이 갑자기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미래 누나, 정말 공주님 같아요. 하객들이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다. 이곳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우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와 반지 쿠션을 들고 걸었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양눈은 쿠션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 귀여운 모습에 미소 지었지만 우진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주례가 결혼식을 시작했다. 오랜 친구답게 그는 최 회장과 미래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한 아이를 통해 연결되고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여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서약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래 씨, 우리의 만남은 전통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느끼는 법을,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우진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서약을 시작했다. 태윤 씨,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그 아이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아이를 통해 저는 당신을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우진이에게 진실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우진이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자랑스럽게 임무를 수행했고 최 회장과 미래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미래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것은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약속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우진이 소리쳤다. 이제 미래 누나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된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는 몸을 숙여 우진의 키에 맞추었다. 그래, 우진아, 이제 난 너의 진짜 엄마야. 우진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미래의 목을 끌어안았다. 미래 엄마, 사랑해요. 미래 엄마라는 말에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다. 최 회장도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가족 포옹에 합류했다. 그 모습을 보며 장수님 씨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은 파티가 이어졌다.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고 모두가 새 부부를 축하했다.
미래는 불현듯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정형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이제 저녁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이 하늘을 장식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그녀 옆에 다가와 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 저는 이 건물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군요. 최 회장이 그녀의 말을 마쳤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얻은 건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당신과 우진이, 그리고 엄마까지.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어요. 최 회장은 감동의 미래를 품에 안았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미래 씨. 아니, 최미래 씨. 사의 이름을 듣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엄마, 아빠. 우진이 테라스로 뛰어나왔다. 케이크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웃으며 우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 그날 밤 모든 하객이 떠나고 우진이 잠든 후 미래는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이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우리의 첫날을 위한 건배, 그가 말했다. 미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우리의 첫날,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많은 날들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만이 있었다. 사랑해요, 미래 씨. 최 회장이 속삭였다. 미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도 사랑해요, 태윤 씨.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자라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랑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로 한 약속에서 피어난 사랑.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때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작은 천사 우진이가 있었다.